자, 구단원이 뭐냐면 이런 거죠. 벡터의 뜻과 연산이라고 해볼게요. 구단원, 벡터의 뜻과 연산. 벡터의 뜻과 연산. 벡터의 뜻과 연산이다. 일단은 혹시나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죠. 물리를 배운 학생들은 그래도 벡터가 뭔지를 좀 알 거라고 내가 믿어 의지 않아요. 벡터라는 게 뭘까? 물리 했니? 안 했지? 3학년 때 하지? 2학년 때 했어? 물리? 너 물리? 바로 물리? 기획을 외웠지? 아가씨들은 박수현씨 물리 했니? 안 했지?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그러면 내가 마음 놓고 가르칠게요. 자, 많은 척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벡터를 하기 전에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은 스칼라라는 것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스칼라. 자, 스칼라라는 용어가 있어요. 스칼라라는 거. 이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뭐 선생님의 키, 그리고 몸무게, 무슨 길이 이런 것들 우리가 잴 수 있는 양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스칼라라 그래. 우리가 잴 수 있는 양 그런 걸 스칼라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스칼라랑 이제 구별하는 게 벡터인데 벡터라는 걸 일단 말로 좀 정해보세요.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야.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벡터라고 정의해요.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물체를 우리가 뭐 던져요. 던지게 되면 당연히 그 던지는 힘이 있을 거고 던지는 방향이 있을 거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벡터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벡터라는 거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게 필요해. 한 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점 두 개가 있을 거고 점 두 개를 딱 찍었어. 그래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한번 표현해 보면 이 선분을 이은 다음에 방향을 좀 표현해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선분은 뭐가 표현됐냐면 A부터 B까지 길이와 그리고 A에서 B까지 이쪽 방향으로 간다는 방향이 지금 나타났지. 즉 크기와 방향. 여기서 크기는 요놈의 길이,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지금 뭐 이거 뭐라 그래? 북동쪽이라고 그러나? 맞죠? 맞나? 북동쪽. 맞죠? 그런 방향을 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놈을 뭐라고 하냐면 벡터를 지금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벡터라는 거를 봤더니 지금 구성 요소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점과 일단 이 점이 있어야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점이라고 부를게. 시작하는 점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 점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종점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할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분 AB라는 걸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했잖아. 성분 AB를.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 방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A에서 B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자라는 거야. 만약에 얘가 B에서 A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쓰는 거다? BA라고 그렇게 쓰자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첫 번째는 유향성분 AB 유향성분 AB 선분 알았죠? 뭐냐면은 방향을 가지는 성분이라 그래서 유향성분이라 그러고 하지만 요놈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읽을 거냐면 얘를 벡터 그냥 AB 벡터 BA라고 그냥 읽자라는 얘기야. 시작하는 점부터 끝나는 점 순서로 해서 벡터 AB라고 읽는다라고 얘기할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항상 시점과 종점을 라지라는 좌표로 표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러한 벡터라는 거를 AB 벡터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이름하여 그냥 A 벡터라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냥 AB 벡터는 A 벡터다라고 쓰자. 즉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야. 예를 들어 또 어떤 벡터가 있겠지. 예를 들어 어떤 벡터가 있어. 또 예를 들어 뭐 C랑 D라는 점을 이루는 벡터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B 벡터라고 하면 그냥 CD 벡터는 B벡터겠다라고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뭘 표현해볼 거냐면 지금 요놈의 이제 크기라는 걸 좀 정의해보자. 크기라는 건 선생님이 방금 요놈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요놈의 길이가 보통 만약에 2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하겠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분의 길이라는 거는 그냥 A, B는 2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 전에는. 하지만 얘를 그냥 2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얘는 왜 그러냐면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크기만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뭘 붙일 거냐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이것을 벡터의 크기라고 얘기할 거고 이것은 지금 뭐 2가 된다라고 표현하자.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다가 마찬가지 붙이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보다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의 선분 지금 A점하고 B점을 그은 벡터 A, B랑 그리고 C점하고 D점을 이은 벡터 C, D가 있는데 실제로 요 놈과 요 놈은 내가 길이를 같게 그린 거고요. 그리고 얘와 얘를 선생님이 지금 평행하게 그렸어. 그랬을 때 지금 AB 벡터와 CD 벡터라는 거는 실제로 뭐냐면은 두 개는 같은 벡터라고 얘기할 거야. 왜 그러냐면 벡터라는 거는 구성 요소가 딱 두 개인데 크기와 방향이야. 그랬더니 크기가 지금 뭐한 거야? 서로 같은 거고 방향도 실제로 평행하다는 건 뭐야? 같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평행 이동했을 때 얘가 겹쳐지는 것들은 전부 다 같은 벡터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야. 아 그래서 얘랑 얘는 무슨 벡터?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할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기호로 AB 벡터랑 CD 벡터는 뭐한 벡터?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 아 서로 평행 이동해서 겹치면은 같은 벡터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지금 BA 벡터라는 게 있는데 이 BA 벡터는 AB 벡터랑 뭐만 반대지? 뭐만 반대야? 방향만 반대야. 그랬을 때 우리가 요놈과 요놈을 같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BA 벡터라는 것은 원래가 지금 이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가 결국에는 무슨 벡터가 되냐면 AB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요 놈을 뭐라 그럴 거냐면 AB 벡터에 얘는 지금 마이너스 붙이면 BA 벡터의 역벡터, 이 마이너스 역벡터라고 얘기해. 그랬을 때 요 놈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뭐가 되겠다? AB. 아, 두 개가 순서가 바뀌면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얘기할게. 알겠죠? 그러니까 요 놈 요렇게 얘기하자. 그러면서 하나만 더. 만약에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도 있을 수가 아니야.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가 있겠죠.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는 당연히 시점과 종점이 같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방향도 없고 뭐도 없겠어? 크기도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그럼 이런 것도 있겠고 예를 들어 BB 이런 건 전부 다 같은 벡터일 거야. 이것은 무슨 벡터라고 그럴 거냐면 이렇게 쓰고요. 0벡터라고 읽을 거야. 0벡터. 그 0벡터라는 건 당연히 크기도 얼마겠어요? 0이 되겠죠? 아, 요 놈을 우리가 0벡터라고 부르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 중에서 어떤 기준이 되는 벡터를 좀 생각해 볼 건데 뭐냐면 길이가 1인 벡터. 우리가 뭐가 되죠? 어떤 양을 재려면 길이가 하나가 필요해. 그놈 갖고 재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길이가 1인 벡터를 좀 정해보자라는 거야. 길이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좀 이름 붙일게요. 단위 벡터라고 해서 좀 이름 붙일 건데 단위 벡터. 단위 벡터라는 거는 뭐냐면 벡터 중에서 길이가 얼마인 벡터? 길이가 얼마인 거?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로 얘기할게요.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의하는 방법이 좀 중요해요. 정의하는 방법. 예를 들어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구했던 AB 벡터에 내가 이것의 단위 벡터를 예를 들어 구하고 싶어. 그런데 알겠지만 이 AB 벡터는 지금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일 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 60kg라고 하면 선생님의 몸무게로 나눠. 그럼 무조건 그 값은 얼마야? 1이지. 뭐냐면 내 어떤 벡터를 그놈의 크기로 나누면 그놈의 크기는 무조건 얼마가 돼?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즉, 이 벡터를 뭘로 나누냐면 요놈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항상 크기가 얼마의 벡터가 되겠다? 1인 벡터인데 우리가 어떤 놈의 크기라면 여기다 뭘 붙여? 절대값을 붙이는데 당연히 절대값이 두 개가 있어도 절대값 하나에 영향을 받고 위에 것도 절대값을 받으면 얘 크기는 얼마가 돼 있어? 무조건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벡터라는 거는 여기 시점과 종점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방향이 주어진 벡터인데 그 벡터를 우리가 AB 벡터로 표현할 거고 그것을 우리가 소문자로도 표현하겠다. 그랬을 때 요놈의 마찬가지 크기라는 것은 절대값을 붙이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는 서로 같다는 것보다 크기가 같고 그리고 평행 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것은 서로 같은 벡터를 얘기하겠고 그랬을 때 AB 벡터와 BA 벡터 서로 방향이 다르면 뭘 붙이면 같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이거를 역벡터라고 얘기하겠고 만약에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그 벡터는 우리가 0벡터라고 얘기하겠고 그럼 벡터 중에서 길이가 1인 벡터를 뭐라고 부르겠다? 단위 벡터라고 부르겠다라는 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이 유제를 좀 한번 풀어볼게요. 보기 4번까지 좀 풀어봅시다. 그렇죠? 보기 4번까지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본 문제 9-1번이고요. 자, 요거 하면서 한번 정확하게 또 벡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직사각형 ABCD의 대각선의 교점을 O라 그럴 거고요. 5개의 ABCDO에 서로 다른 두 점을 뽑아 한쪽을 시점, 다른 쪽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를 만들 때 서로 다른 것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래.
자, 무슨 얘기? 한 점을 시점, 한 점을 종점. 점은 총 5개야. 그때 서로 다른 벡터가 몇 개인지 구해보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는 A라는 걸 시점으로 해서 일단 좀 벡터를 써볼게. 그러면 A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는 AB 벡터가 있겠고 또 뭐가 있겠어? 뭐 A, O도 있겠죠. 또 A, O도 있겠고 C도 있겠고 A, O도 있겠다? D가 있겠네. 이렇게 총 A라는 지금 벡터, A라는 시점으로 했을 때 벡터가 총 4개가 나오고 이건 전부 다 뭐해? 서로 다 다르죠? 이건 전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점을 몰라볼 거는 B라고 해볼게. 그럼 B 뭐가 있냐면 A가 있을 거고 B 뭐가 있겠어? C가 있어. 맞지? 근데 B, C는 말이야 쓰면 안 돼. 왜 안 되겠어? B, C는 누구랑 같아? A, D랑 같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걸 고를 거니까. 그럼 이제 B 뭐가 있겠다? O가 있겠고 B, O 벡터는 겹치는 게 있다 없다? 없네요. 그 다음에 B, D가 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있겠다. 또 이제 C를 보고 C. 그럼 C 마찬가지 뭐가 있냐면 B가 있어. 10이랑 겹치는 거 있니 없니? 없는 거야. AD 벡터랑 CB 벡터는 다른 거야. 그 다음에 C 뭐가 있겠냐면 O가 있겠죠. CO도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CA도 없겠죠. 그 CD는 안 돼요. 누가 있다? BA 벡터가 있으니까 안 되겠고. 그 다음에 D라고 하죠. DC는 되니 안 되니? DC는 안 돼요. 누가 있어? AB가 있고. 그 다음에 DA가 있는. 돼야 안 돼요. DA는 안 돼요. CB가 있으니까. DO는 되겠네요. DB는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점 누굴 기준으로? O를 기준으로. OA는 안 돼요. CO가 있어서. 그리고 OB도 안 돼요. DO가 있어서. OC도 안 돼요. AO가 있어서. OD도 안 돼요. BO가 있어서. 맞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서로 몇 개가 다르냐면 12가지가 다르다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벡터, 다른 벡터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별하자는 얘기야. 자, 그래 계속 갈게요. 유제는 쉬운 거라서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에 이런 얘기 하자. 우리가 이제 어떤 벡터를 배우게 되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면 연산이 필요합니다. 연산. 우리가 그놈을 뭐 해보자? 더하기도 하고 또 뭐도 하자?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보통 나누기를 한단 말이야. 맞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해보자. 더하기라는 연산이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다고. 예를 들어 1 더하기는 얼마야? 2야. 맞죠? 1 빼기는 뭐 0이고 뭐 1 곱하기 2는 2고 맞죠? 1 나누기 2는 얼마냐면 2분의 1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4층 연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벡터도 기본적으로 4층 연산이 존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벡터에는 우리가 4층 연산이 근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존재하지 않아. 벡터라는 건 실제로 연산이 뭐가 있냐면 덧셈은 있어요. 뺄셈도 있어요. 곱하기는 부분적으로 있고 나누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곱하기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라는 건 예를 들어 1 곱하기 2가 2라는 거는 1이라는 게 몇 개 있어서 2개가 있어서 이놈의 길이가 총 2가 되는 거야. 단위는 1이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벡터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벡터가 있고 이런 벡터가 있어. 2개를 곱하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 그건 가능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있지. 예를 들어 길이가 2인 벡터랑 같은 방향으로 길이가 3인 벡터를 곱하면 이건 얼마가 될 것 같아? 이건 6이 될 것 같아. 하지만 지금처럼 방향이 서로 뭐 할 때는 다를 때는 우리가 곱하기 꼴을 우리가 알고 연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보겠냐면 어쩔 수 없이 요 놈은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나중에 정의를 할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몇 단원에서 배우냐면 지금 몇 단원이냐? 9단원이니까 11단원에서 배우는 내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적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곱하기를 새로 이런 걸 배울 거다라는 걸 11단원에서 배워요. 아직은 배우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배울 거냐면 우리는 덧셈과 일단은 뺄셈을 먼저 배워보자라는 얘기야. 알았죠? 그래서 일단은 벡터의 덧셈과 뭐 뺄셈을 배워봅시다. 자, 일단 벡터를 더해 줄게요. 벡터의 덧셈부터 보자. 벡터의 덧셈. 자, 어렵지 않아요. 벡터의 덧셈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C라는 점이 있어요. 그랬을 때 A에서 B를 갑니다. AB 벡터. B에서 C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두 벡터를 뭐 하고 싶다? 더해보고 싶은 거야. 이 벡터를. 야, 그러면 당연히 A가 B 갔다가 B로 C로 가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A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C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잖아. 이렇게 정의하자. 벡터라는 거에 더하기는 어렵지 않아. 지금처럼
이렇게 정의하자라는 거야. 아, AB 갔다가 BC 가면 그걸 뭐라 그러자? AC 벡터라고 그냥 정의하자. 그냥 이게 벡터의 덧셈이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냐면 벡터라는 게 요놈의 종점이 요놈의 시점이 같을 때는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근데 벡터가 항상 이런 모양이 아니라 예를 들어 벡터가 이렇게 하나는 가고 하나는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O라 그러고 여기 A라 그러고 B라고 해보자. 그럼 두 개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될지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즉 OA 벡터랑 OB 벡터를 더하면 무엇이 될까를 고민해 보자라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이 맞냐면 우리가 배웠던 그냥 이거를 이용하는 게 맞아. 뭐냐면 이 OB 벡터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해봤더니 이놈의 시점이 이놈의 종점으로 오면 되니까 이 OB를 평행 이동해서 여기다가 뭐 할까? 갖다 붙여.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벡터랑 이 벡터는 뭐한 벡터고? 같은 벡터가 되겠죠. 이거는 같은 벡터가 된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OA 더하기 OB는 OA 더하기 얘가 될 이 점의 시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두 벡터의 합은 뭐가 되겠다는 거야? 결국 얘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그린 거냐면 만약에 두 개의 벡터만 있다면 얘랑 지금 뭐 하겠고? 평행하겠지. 그러면 얘와 얘는 당연히 지금 뭐 해요? 평행한 성분이 이어지니까 어떤 도형이 나와요? 병행사변. 두 벡터의 합에 만약에 시점이 같을 때는 그거의 합 벡터는 이걸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을 그린 대각선이 된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요렇게가 있고 요렇게가 있어. 그래서 얘가 OC 벡터가 되겠고. 그래서 요놈의 벡터를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얘를 그냥 A 벡터, 얘를 B 벡터, 얘를 C 벡터로 부르면 두 벡터의 지금 덧셈은 결국에는 그냥 C 벡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A 벡터, B 벡터. 그러면 얘를 C 벡터라고 그러면 더하기는 이렇게 된다라고 일단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좀 같이 할 거냐면 그럼 모양이 봤더니 벡터의 덧셈은 딱 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말 그대로 그림 모양이야. 삼각형 법칙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무슨 모양? 평행사변형.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두 가지 방법. 무슨 삼각형의 법칙과 그리고 무슨 법칙? 평행사변형 법칙이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하래. 이 벡터랑 예를 들어 이런 벡터를 작도를 하래. 두 개 벡터를 더한 거를 작도를 하라는 문제가 나와. A 벡터랑 B 벡터를 작도를 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하나는 요놈의 시점을 요놈에 어디다 갖다 붙여? 종점에 갖다 붙여서 얘를 평행하게, 제발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서 두 개를 뭐해? 이으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고. 또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요 A 벡터를 지금 준 상황에서 A 벡터를 준 상황에서 요거를 여기에다가 어디다가 붙여? 시점에 평행하자. 얘가 똑같이 갖다 붙여. 그러면 두 개를 만족하는 뭘 그려서? 평행 사변형 그려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 벡터와 이 벡터는 같겠어 다르겠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벡터의 더하기가 되겠다는 거야. 자, 이게 벡터의 더하기고 이제 뭘 해볼 거냐면 당연히 벡터에 뭐 해보자? 벡터의 차를 해보자. 벡터의 차, 뺄셈, 차. 벡터의 뺄셈. 이게 뺄자 맞냐? 미안해. 뺄자 맞겠죠. 이게 한국말이 약해서. 자, 벡터의 뺄셈을 배우기 전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얘기를 해보자. 너네가 아마 이제 교과 과정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말은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 뭐냐면 역원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 역원. 혹시 들어본 사람 있니? 역원? 항등원 혹시 들어보니? 항등원?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연산이라는 거는 4층 연산이 아니라 2층 연산밖에 없어요. 덧셈과 곱셈밖에 없어 원래는. 그럼 뭐냐면 뺄셈이라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좀 얘기해. 자, 숫자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자, 0이라는 숫자가 있어. 0. 이 0이라는 거 우리가 실제로 뭐라고 부르냐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불러. 덧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으면 얘기해볼게. 항등원이라 얘기해. 항등원. 항등원이라고 해. 항등원 얘기하거든. 자, 이름은 뭐냐면 항등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라는 거가 있어.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 자, 요 놈에 대해서 우리 어떤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보자. A랑 어떤 거를 더했더니 항등원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X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A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 그래. 그래서 실제로 이 X를 우리가 뭐라 쓰냐면 뭐라 쓰죠 그냥? 마이너스 A라 그러지.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 그러니까 원래가 우리가 이 마이너스라는 기호 자체는 없는데 실제로 얘는 뭐냐면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덧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얘기하는 놈이야. 이 음수라는 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 원래가
곱셈에 대해서 이런 얘기야. 곱셈에 대해서도 항등원이 있어. 항등원이랑 곱셈에 대해서 1이거든? 그건 뭐냐면 어떤 거랑 x를 곱했더니 1이 나오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오는 x를 뭐라고 정의해 우리가? a분의 1이라 그렇지. 이 a분의 1이 a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번이야. 이 얘기가 뭐냐면 원래가 덧셈하고 원래가 뺄셈하고 나누기라는 거는 결국은 더하기와 곱하기에서 왔는데 그게 결국 두 답을 여번이라고 부르는 놈이야. 이게 혹시나 나중에 옛날 책에도 나와 있고요. 또는 나중에 수학과에 가면 또 배워. 알았죠? 그런 얘기인데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벡터라는 게 실제로 차라는 거를 생각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 벡터도 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3에서 2를 빼는 건 1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벡터의 두 개를 차. 덧셈은 내가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런 걸 하는데 두 개 벡터를 뺀다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이 벡터의 뺄셈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덧셈으로 정의해 볼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맞죠? 여기 A가 있고 똑같아.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그랬을 때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자,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거든? 맞죠? 그랬을 때 자, 이거를 딱 이렇게 이었어. 이렇게 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놈의 벡터를 X 벡터라고 내가 얘기해 볼게.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자, 야, B 벡터랑 X 벡터를 더하면 무슨 벡터가 나오니? B 벡터랑 X 벡터. 요거 더하기 요거는 어떻게 가는 거야? 한 번에. 요거가 또 요거 가는 거 뭐 가는 거랑 똑같아. 이렇게 가는 거랑 뭐해? 같은 거니까 그냥 얘는 실제로 A 벡터가 돼. 즉 써볼까요? 그러면 X 벡터는 뭐가 되는 거야? X 벡터는 A 마이너스 뭐가 되겠다? B 벡터가 되겠고 얘를 한번 다시 우리가 라지로 한번 써보면 얘는 무슨 벡터야? C, B 벡터네. A 벡터가 뭐야? A 벡터. A, B에서 뭘 뺀 거죠? A, C 벡터를 뺐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거가 벡터를 뭐 한 거다? 뺀다라는 건데 우리가 벡터를 그러니까 뭐야? 지금 A 벡터랑 뭐냐? B 벡터를 빼면 얘. 잘 뭐가 안 와. 뭐 알겠니? 두 개 벡터를 빼면 누구라고? 얘네. 아마 수능 때까지도 안 올 거야 이게 느낌이. 1년이 지나도 이 벡터의 차는 기하학적으로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면 선생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때 뭐 하냐면 덧셈으로 이해해주면 돼. 덧셈으로. 뭐냐면 결국에 A 벡터랑 B 벡터를 뭐 한 거야? 뺀 거지. 그럼 이게 실제로 마이너스 B라는 거는 이렇게 좀 생각해보자. X 벡터라는 거는 A 벡터랑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이해하면 기하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워. 마이너스 B 벡터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B 벡터 얘랑 뭐만 다른 거야? 방향만 다른 거야. 방향만 어느 쪽이라고?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럼 방향만 반대면 요 지금 B 벡터가 방향이 반대니까 요거를 어떻게 가? 반대 방향으로 가. 맞나요? 그 두 개를 뭐해? 더하는 거야. 두 개를 더하면 이걸 뭘 그려? 평행 4배령 그리면 얘가 지금 요렇게 그려지거든? 이거 모양이 다르죠? 잠깐만. 요렇게 되고 지금 이걸 평행 4배령 그리면 왜 내가 생각하는 건 잠깐 방향이 달라. 잠깐만. 마이너스 B 벡터랑 지금 얘 벡터를 더하면 잠깐 이따 갖다 붙일까? 요거를 이따 갖다 붙일까? 그림이 이상한가? 잠깐만요. 이렇게 갖다 붙이고 미안해 됐다. 그림은 이상하게 그랬구나. 자,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 원래는 평행하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두 개 벡터를 더하면 요거를 뭘 그리라고 했어? 평행. 하면 요렇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그림이 요런 이제 뭐하는 모양이 나와? 평행한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 그래서 뭐냐? 지금 일단은 너네가 이해해야 될 건 첫 번째 이런 거야.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뭐 하는 거냐면 두 개를 더한 거는 얘다. 두 개를 뺀 거를 얘다라고 할 때 기호로 쓸 수가 있어야 돼. 기호로. 그 얘기는 뭐냐? 봐봐. 벡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AB 벡터랑 BC 벡터는 AC 벡터가 되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 뭐가 공통이야? B가 공통이야. 즉 얘 종점과 얘 시점이 같다고. 그러면 이 종점과 시점이 같을 때 두 개는 뭐 해주면서 날아가면서 얘가 시점, 얘가 동점으로 쓰는 게 그 벡터의 덧셈이 돼. 그런데 벡터의 차라는 걸 봤더니 지금 공통적인 게 뭐가 있어? A가 있지. 그랬을 때 두 개가 뭐 해주면서 날아가면서 얘가 뭘로 와? 시점으로, 얘가 종점으로 온다는 얘기야.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는 쓰기가 되게 어려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CB 벡터라는 거를 A라는 점 말고 얘를 D라는 점으로 벡터의 차로 쪼개고 싶어. 그럼 얘를 어떻게 쪼개는 거냐면 DB 마이너스
D, C라고 이렇게 쪼개줘야 돼. 또는 거꾸로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한번 일단은 요 놈을 가지고 저기까지 한번 좀 풀어볼게요. 마찬가지 보기 1번부터 보기 5번까지 한번 좀 구해볼게요. 그렇죠? 보기 1번부터 보기 5번까지 좀 구해볼게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기본 문제 3번부터 해보자. 이번에 3번은 이런 얘기야.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정육각형이 나와 있어. 정육각형. 가끔 너네 이제 문제 풀다가 보면은 거기 말에 정육각형하고 정육면체라는 말이 있어. 그림이 안 나왔을 때. 가끔 학생들이 정육각형인데 정육면체를 그리고 정육면체는 정육각형을 풀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꼭 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틀려지니까. 지금 정육각형이다. 그러니까 정육각형이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려. 정육각형 그린 요령은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중심각을 총 6등분을 해서 성분한 다음에 그려주세요. 이유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돼. 그냥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그리지 말고요. 나도 이렇게 그릴 줄 아는데 이렇게 그리지 말고 웬만하면 좀 더 정확하게 그려야지 이 문제가 잘 보이니까 원을 그려서 각을 6등분 해서 그리세요. 또는 한 각이 120도니까 한 각을 시점으로 해서 같은 길을 120도씩 나누던가 각도기 하나 가져와서. 자, 아무튼 이게 편하겠죠? 이렇게 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뭐가 생기냐면 이 성분도 내가 다 이었어. 일부러 이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 풀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그럼 가운데 점이랑 5라고 이름을 그냥 임의로 붙여. 그게 이 정육각형을 푸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아. 이런 벡터 문제가. 알겠죠? 그림이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가볼게. 그랬을 때 제가 AB 벡터를 무슨 벡터? AB 벡터를 무슨 벡터? 여기서 얘를 A 벡터로 가자. 그 다음에 BC 벡터를 무슨 벡터? B 벡터라고 얘기하세요. 그랬을 때 한번 벡터들을 하나씩 좀 구해볼게요. 첫 번째 무슨 벡터 구하래요? AD 벡터 하나 갑니다. 하나씩 AD 벡터 구해보죠. AD 벡터입니다. AD. 야, AD 벡터는 딱 보니까 뭐야? AD 벡터네. 그렇죠. 이게 이래야지 잘 보이죠? 얘네 무슨 벡터? 이 B 벡터가 되겠다라고 명확하게 보일 거고. 그리고 2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 그으면 니네가 이게 2배인지 당연히 어떤 사람 금방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 있다고. 그렇죠? 두 번째 A2 벡터. A2 벡터. 자, A2 벡터는 어떻게 돼? A2 벡터 이거죠. A2 벡터. 자, 이거는 합벡터나 차벡터로 해서 내가 A2 벡터를 표현한다고 가면 돼요. 그럼 우리가 방금 AD 벡터 구했죠. 그럼 A에서 어디 갔다가? D 갔다가 D에서 어디를 가요? 2를 갑니다. 그러면 AD 벡터는 우리가 2B 벡터로 했으니 D 벡터만 구하면 되는데 D 벡터는 무슨 벡터랑 똑같냐면 A 벡터가 아니라 무슨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랑 똑같죠? 마이너스 A 벡터를 더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F 벡터. AF 벡터. AF 이렇게 AF. 자, AF는 어딜 갔다 어딜 갈까? A5 갔다가 OF를 가요? OF는 구할 수 있나?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가서 O 갔다가 O에서 F를 가봐. A5 벡터는 뭐고요? B 벡터가 되겠고 OF 벡터는 무슨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보여요. 맞나요? 아니에요?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해도 되지 않을까? 얘를 5로 쪼개지 말고 내가 방금 2를 구했으니까 얘를 A에서 어디 갔다가 2 갔다가 2에서 F 가봐. A에서 2 갔다가 2에서 F 가보자고. 내가 방금 이거 두 개 구했어 안 구했어? 이거 구했죠? 얘를 이거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EF를 더하죠? EF는 무슨 벡터야? 마이너스 B.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B 하면 나와 안 나와? 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네가 이 문제가 실제로 풀이 과정이 엄청나게 많아. 가는 방향이 다 다르니까. 하지만 결과만 같게 나오면 돼.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B 벡터. B 벡터. 자, B 벡터. B 벡터가 어디야? B 벡터 저기다. B 벡터. B 벡터. B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B 벡터는 A, B랑 B는 어디 갔다? B에서 어디 가? B에서 어디 간다고? 어디로 갈래? B. B에서 A 갔다가 A에서 E가? 그래도 되겠죠. 우리가 방금 구했으니까.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B에서 어디 갔다가 A 갔다가 A에서 어디 가봐? E를 가봐.
BA가 뭐고요? 마이너스 A고요. 얘는 이거죠? 더하기 2B 마이너스 A가 되겠고 2B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근데 야 B는 AF의 몇 배야? B는 AF의 2배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2배를 되겠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나한테 한번 내볼래? 내가 아무 거라도 해볼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해볼게.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잖아. C-벡터 보여볼게. C-벡터.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어 없겠어? 있잖아. 5번 C-벡터 보여볼게. C-벡터. C-벡터는 근데 실제로 무슨 벡터랑 같냐면 BF랑 같지. 여기가 무슨 벡터랑 같아? BF랑 같지. 그래서 이걸 구해볼게. BF. 그럼 BF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 B에서 어디 갔다가 A 갔다가 A에서 뭐 구하면 돼? F 가면 되겠죠? 뭐 우리가 방금 다 구했으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고요. 또는 BF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 BC에서 CF 뭐요? BC에서 뭐? CF. 그럼 BC는 알죠? CF는 무슨 벡터? CF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구해야 되고 뭐냐면 이 문제가 알겠지만 꼭 벡터가 이렇게 모양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얘랑 얘가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얘랑 뭐가 줄 수 있는 나머지 2개밖에 없네. 이거 아니면 또는 이거랑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이거 말고도.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벡터를 서로 실수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여기 좀 한번 연습해보면 될 거야. 자, 이제 계속 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기본 문제 9-4번 가보자. 4번. 삼각형 ABC에 AB의 중점을 P, BC의 중점을 Q, CA의 중점을 R이라고 해보자. 그랬을 때 CA 벡터를 A 벡터 그리고 CB 벡터를 B 벡터라고 얘기할게. 그랬을 때 또 다음 벡터들을 구해보자. 1번 AP 벡터를 구하세요. AP 벡터를 구하세요. 지금 A 벡터, B 벡터인데 어떻게 할까요? AP라는 거는 뭐야? 뭐의 절반이야? 뭐의 절반? A, B의 절반이죠? 이 점들은 중점들이야. 알았죠? 그러면 AB 벡터는 어떻게 갈까요? AB는 A에서 어디 갔다가? A에서 어디 갔다가? A에서 왜 R을 가요? A에서 어디 가? C 갔다가 C에서 어디 가면 돼요? B 가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 되겠고. 그럼 AC 벡터는 뭐다? AC 벡터는 뭐? 마이너스 A 벡터. CB는 B 벡터가 되겠지. 이렇게 간단히 되죠. 2번 AR 벡터. AR 벡터 그냥 뭐예요? AR 벡터는 AR 무슨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간단하네. 3번 OP 벡터. 밑에 쓸까? OP 벡터. OP라는 거네. O가 지금 어디냐면 네, 안 썼네요. O가 어디야? 지금 요놈의 요거죠. 요놈은 뭐냐면 각각의 그 이등분들이 만나는 선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게중심 불러. 그래서 OP 벡터 구해요. OP 이렇게. OP는 뭐해? 무게중심이니까 누구의? CP의 몇 분의 몇이야? CP의 3분의 1. CP를 구하자. 그럼 CP는 C에서 어디 갈 거냐면 A를 갔다가 A에서 어디 가면 되겠어? P를 가면 되겠지. 그럼 C 벡터는 무슨 벡터고? A 벡터고. AP 벡터 구했다 안 구했다? 구했으니까 두 개를 또 더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OQ는 OQ 어디 있어? OQ는 또 누구의 얼마? AQ 얼마야? 3분의 1이고. 그럼 AQ는 A에서 어디 갔다가 A에서 C 갔다가 C에서 어디 가면 돼? Q 가면 되겠죠? 그래서 AC는 무슨 벡터? 마이너스 A. CQ는 2분의 1 B. 간단히 볼 수가 있겠네요. 하나 여기 위에다 쓰자. BO 벡터. 자, BO 벡터는 누구의 몇 분의 몇이야 이번에 BO는? BR의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되겠고. 그럼 BR 벡터는 B에서 어디 갔다가 뭐 아무데나 가면 되죠. B에서 뭐 C 갔다가 C에서 R 가면 되겠고. BC는 마이너스 B, CR은 2분의 A.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평면에 가는 얘기. 자, 5번 공간. 자,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이번에는 AB 벡터를 A 벡터 그리고 AD 벡터를 B 벡터 그리고 AE 벡터를 뭐라 그랬냐면 C 벡터라고 얘기하자. 그랬을 때 FG의 중점을 L이라고 하고 성분 BH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다음을 마찬가지 ABC로 표현하자. 1번 AL 벡터 A에서 L 가는 거야. 근데 A에서 어디 갈래요? A에서 L 가려면 A에서 어디 갔다가 A에서 어디로 가? F로 가기 전에 하나 좀 더 들려. A에서 어디 갔다가 B 갔다가 B에서 어디 갔다가 F 갔다가 이제 F에서 어디로 가자? L로 가면 되겠지. 그럼 A에서 B 가는 거는 A 벡터고 BF 벡터는 무슨 벡터? C 벡터가 되겠고 FL은 2분의 1 B 벡터가 되겠지. 그럼 어렵지 않아요. 2번 AM 가자. A에서 M 가는 거야. 자, 일단 어디로 갈까요? A에서 M 가는 거는 A에서 또 어디 갔다가 B 갔다가 B에서 어디로 가면 돼? 그냥 M으로 가면 되겠지. BH의 중점이니까. 근데 BL 벡터는 또 누구의 절반이야? BH의 절반이야. 그럼 A 벡터는 A 벡터 BH 벡터 갑니다. BH는 B에서 일단 다시 어디로 가야 돼? B에서 어디로 갔다가 B에서 어디로 가? B에서 그렇게 갈래? A로 네, A로 가자. A에서 어디로 갔다가 D 갔다가 D에서 어디로 가? H가. 근데 다 뭐하는 얘기겠어? 어떻게 가든 다 같은 얘기야. 따라서 BA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AD 벡터는 B 벡터, DH는 C 벡터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 마지막 세 번째 LM 구하래. LM LM 구하래. LM을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우리가 얘와 뭘 구했어? 얘를 구했죠? 그러니까 두 개를 무슨 벡터로 연결하면 되겠어? 차 벡터로 연결하면 되겠죠? 시점을 A로 맞춘 차 벡터. 시점을 A로 해서 차를 하면 뭐야? 몇 빼기 뭐? A, M 빼기 A. 그래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문제들이다. 자, 뭐 요것들은 유제 다 풀어볼게. 그때가 기다릴 거야. 자, 이번에 기본문제 투자시 6번은 이런 얘기를 할게요. A 벡터와 B 벡터는 0벡터가 아니고 서로 뭐 하지 않냐면 평행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평행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평행하지 않다. 자, 우리가 이제 평행하다, 평행하지 않다. 평행하면 무슨 얘기냐? 서로 무슨 배라고 그랬죠? 실수배가 되는 거야. 아, 평행하지 않는 건 서로 실수배가 아니구나. 그래서 1번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가 MA 벡터 더하기 MB 벡터일 때 M과 N을 구하래. M은 얼마예요? 2고요. N은 3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가 지금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실수배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얘랑 같아야 되고 얘는 그냥 얘랑 같아야겠다는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계속 갈게. 2번 서로 다른 세 점 A, B, C가 한 직선상에 있고요. 그랬을 때 OA 벡터가 이거, OB 벡터가 이거, OC 벡터가 이걸 때 M의 값을 구하래요. 뭐다? 한 직선상에 있을 조건이 되겠네요. 이 한 직선상에 있을 조건의 풀이 방법은 총 아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한 가지 방법을 풀어주시면 돼요. 아까 뭐랬죠? 첫 번째 AC 벡터는 뭐라 그랬죠? AB 벡터의 무슨 배? 실수배.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 그럼 AC 벡터는 뭐야? 50 빼기 뭐가 되는 거야? 5. A가 되겠죠. 그럼 OC에서 OA를 뺍니다. OC에서 OA를 빼. 그럼 무슨 벡터? 2A 벡터 더하기 얘에서 얘를 빼면 n-1 B 벡터가 되겠고 얘는 실수배입니다. AB 벡터 시점을 오른쪽에면 OB-OA OB-OA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몇 B? 2B가 되겠네요. 지금 결국 또 두 개가 이제 같으려면 연립방정식으로서 2는 얼마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t가 되면 되겠고 n-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t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t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2니까 t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니까 m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는 간단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제 실수배 조건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조건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였어? OC는 뭐라고? OC는 뭐? 두 번째 거 1마 T
OA 더 2점 T OB죠. 그러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OC가 얘죠. 얘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리고 1마T. 저기다가 얼마를 곱해? 1마T를 곱해요. 1마T를 곱할게. 젠장. 2마 2T A 벡터 더하기 1마T B 벡터 더하기 저기다 T 하면 T A 벡터 마이너스 T B 벡터 맞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로 묶어줘야 돼 어차피. 뭘로 묶어줘? A 벡터를 묶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 2-T A 벡터 더하기 얘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몇 T? 2T의 B 벡터가 여기 두 개가 같다. 2만 T가 얼마야? 4가 되니까 T가 얼마가 나오겠고 똑같이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으면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편한 대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편한 방법으로 너네가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좌치의 방정식에 대해 좀 얘기해 볼게요. 좌치. 자, 기본문제 9-7번이고요. 이런 얘기 했어. 평면 위에 세 점 OAB가 있는데 이런 게 만족한데 OP 벡터는 T배의 OA 벡터 더하기 1만 T의 OB 벡터라는 걸 만족하고 T라는 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이 P라는 점의 좌치는 무엇이 될까요? 이것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그럼 일단 이것을 딱 보고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있죠. 뭐가 눈에 띄어요? 아, T, 1만 T가 눈에 띄어. 우리가 아까 이것이 없었을 때는 이게 무슨 조건이었어? 무슨 조건이었죠? 그치? P, A, B가 무슨 상이 있다? 일직선상이 있다라는 거야. 아, 지금 A 그리고 B 그리고 P라는 게 여기 어딘가에 있는 상에서 일직선상이 있을 조건이에요. 즉, 만약에 얘가 없으면 P에 대한 좌치는 뭐가 되냐면 그냥 직선 AB가 되는 거야. 네, P라는 거는 이 직선 어딘가에든 찍힐 수가 있으니까 그때의 좌치는 뭐가 된다? 직선 AB가 되는 건데 지금 T에 뭐가 나와 있어? 범위를 한정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에는 직선 AB 상의 어떤 부분이겠지.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간단해. T에다가 양끝점을 집어넣어서 이해해주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무슨 벡터가 되죠? OB가 되는 거. OB부터 시작했다가 T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 5에 P라는 거는 여기 상에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되겠다? 성분 A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만약에 T의 범위를 어떻게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 T를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뭐야?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뭔데? 5A죠. 만약 그럼 여기부터 어떻게 가는 거야? 더? 어디로 가는 거야? 위로 가는 거. 이게 결국에는 지금 반직선 A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모르겠다. 뭐랬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만약 T가 뭐이면? 음수면. 이니? T가 이제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T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니까? OB가 되는 거니까 맞죠?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변형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숫자가 좀 바꿔 나와. 예를 들어 여기가 3, 여기가 뭐 2라고 해보자. 이렇게 봐. 또는 여기에 이제 분수로 나와. 분수로. 알았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이해해주는 게 맞냐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요. 우리가 결국엔 T랑 1만 T를 주목한 다음에 어떻게 보냐면 자, 이것을 원래 그냥 하나의 값으로 바꿔줘야 돼. 즉 예를 들어 이렇게 하자. 3, 5A 벡터를 시점은 똑같은데 이거랑 같다라고 해보자라는 거야. 또 마찬가지 이 OB 벡터를 OB' 벡터로 바꾸자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를 이제 어떻게 써? T 얘가 OA' 더하기 1만 T의 OB'가 되겠지. 그러면 T의 범위는 똑같이 0부터 1을 줘버리면 결국에는 양끝점이 뭐가 되는가? A' 뭐가 되는가? B' 가 되는 이 성분이 되는 거지. 근데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겠냐면 이런 거라고. OA'라는 건 결국엔 여기에 O라는 점이 있을 때 결국에는 이거랑 결국엔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실제로 이 A'는 누구의? OA 벡터 몇 배인 거야? 3배인 거니까 여기에 OA 점은 이렇게 3등분하면 실제로 여기 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OA' 벡터는 무슨 벡터? 3? OA 벡터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OB 벡터 몇 배인 거야? 2배인 거니까 실제로 이런 거에 2배인 거니까 얘가 이 OB 벡터.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3 OA 벡터와 이 OB 벡터를 끝점으로 하는 성분 AB가 되니까 성분 A' B'
즉 3OA와 이 OB를 시점과 종점을 하는 성분이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쭉 구해보자고. 자, 마지막 유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하고 뒤에 거 9번.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위치 벡터라는 거죠. 위치 벡터. 위치 벡터를 위치 벡터. 이렇게 쉽지? 위치 벡터. 일단 위치 벡터라는 건 이제 뭐부터 이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벡터를 계속 배웠는데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로 칠 때 말이야. 계속 뭘로 했냐면 시점을 뭘로 좀 많이 바꿨지? 시점을 몰래서 차를 많이 바꿨어. 기억나요? 시점 몰래서 많이 바꿨죠? 아마 어떤 시점인지 모르는데 일부러 O라는 시점을 써서 일단은 많이 차로 쪼갰을 거예요. 뭐 A, B가 있으면 OB-OA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무슨 얘기냐? 이런 거다. 벡터라는 게 뭐 이런 벡터가 있을 수도 있어. 맞잖아? 또 이런 벡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벡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또는 아예 뭐 이런 벡터가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되는 벡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전부 다 크기도 다르고 방향이 다른 벡터들이 있을 수가 있어. 또는 그런데 얘랑 말이야 크기하고 방향이 같은 벡터는 우리가 뭐한 벡터다 그랬어? 같은 벡터다 그랬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런 벡터들을 계산하고 싶다고. 연산하고 싶어. 그걸 연산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더하기랑 빼기를 배웠잖아. 그걸 일반적으로 더하기라는 연산할 때는 가장 기본이 뭐였어? 얘의 종점과 어떤 벡터의 시점을 맞추던가 또는 뭐를 갖게 하자? 시점을 갖게 하자고 했어.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보자는 거야. 이런 벡터들을 전부 다 시점을 한 곳으로 옮길 거야. 근데 그 곳을 어디로 옮길 거냐면 전부 다 원점으로 옮기자는 거야. O라고. 즉 여기 모든 시점을 전부 다 O라고 통일시켜 버리자는 거지. 그럼 이게 평면에서도 옮길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평면에서 시점을 전부 다 O로 바꾸면 예를 들어 이 그림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모든 벡터들은 뭐에서 결정되냐면 시점이 전부 다 오니까 이 종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종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 벡터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시점을 전부 다 O로 하면 결국에는 종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 벡터들이 결정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시점을 O로 맞춰진 그런 벡터들을 전부 다 그냥 위치 벡터라고 하자는 거야. 오케이? 시점이 오면 종점에서 결정되는 그런 벡터를 전부 다 위치 벡터라 그러자. 알겠지? 그게 위치 벡터다. 그럼 도대체 이 위치 벡터는 뭘 배우냐면 제가 이런 걸 배운다고. 위치 벡터의 내분 벡터와 외분 벡터 이런 걸 배워. 내분 벡터. 뭐냐? 우리가 이런 거 해볼게. 자, 여기에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이 성분을 M 대 N으로 내분해보자. 그럼 그러면 뭐가 있겠냐면 점이 있겠지. 맞죠? 그랬을 때 이 종점으로 하는 우리가 위치 벡터를 생각해보자. 이 종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라는 거는 시점을 얼마로 맞추자는 거야? 원점으로 맞추자. 원점. 이게 위치 벡터야. 종점에 대해서 위치 벡터 시점 원점 맞추자. 그러면 이 벡터가 있겠고 이 벡터가 있어. 그래서 OA 벡터를 그냥 이름하여 A 벡터를 볼 거고 OB 벡터를 B 벡터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내분하는 점을 연결하는 벡터를 뭐라 그럴 거냐면 P 벡터라고 하자는 거야. 그때 뭘 해볼 거냐면 요놈과 요놈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 OP 벡터를 AB 벡터로 표현하라라는 문제를 풀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OP 벡터는 O에서 어디 갔냐면 A를 갔다가 A에서 어디를 갔냐면 P로 갔어. 그래서 OA 벡터는 우리가 명확하게 A 벡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 OP 벡터는 내가 P 벡터라 그럴게. 또 AP 벡터는 어떻게 되겠냐? AB 벡터에 맞죠? AB 벡터에 M 플러스 N분의 N배가 돼. 뭐라고? M 플러스 N분의 N배가 된다. M 플러스 N분의 N배가 된다라고. 이게 AB 벡터가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어떻게 된다고? M 플러스 N분의 M의 AB 벡터가 되고 근데 이 AB 벡터를 다시 A 벡터, B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시점을 O로 바꿨으니까 차로 바꾸는 게 좋다란 말이야. 따라서 이거 못빼기 뭐야? OB-OA지. 그러니까 얘가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해보자.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M 플러스 N분의
여기에 이제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이 곱해지니까 맞죠? 여기 근데 마이너스 n a 벡터가 있지. 맞니? 그러면 누구랑 곱해지겠어? 얘에다가 뭐가 붙냐면 n이 붙어요. 근데 이거 붙었을까? a 붙었을까? n a 벡터 더하기 이거 순서 맞추자. 자, 요거 붙었을게. m b 벡터 그리고 더하기 n a 벡터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요렇게, 요거랑 요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매번 이렇게 하기 그렇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이 P라는 게 A, B의 내분점이며 이 OP 벡터라는 것은 OA와 OB 벡터의 MDN으로 하는 내분 벡터가 돼서 그 벡터는 어떻게 구한다? P 벡터라고 했을 때 이거는 M 더하기 M분의 M, B 벡터 더하기 N, A 벡터로 정의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공식처럼 외워서 쓰자라는 거죠. 공식도 어떻게 외우면 돼? 우리가 원래 내분을 공식을 그렇게 외우지 않니? 크로스로. 얘는 똑같아. 얘는 내분을 두 개를 더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를 내분 벡터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분 벡터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 또? 외분 벡터가 있겠죠? 외분도 마찬가지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야. 당연히 외분이라는 거 어떻게 돼? M 대 N으로 얘를 내분해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것을 찾는 거야. 여기가 이제 뭐 Q라고 해볼까? Q. 이걸 찾는 거야. 그럼 이 벡터는 요 선을 연결해서 이 벡터 이번에 Q 벡터라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 공식화해봤더니 어떻게 된다? Q 벡터는 똑같아. 더하기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 뿐이냐면 빼기로 바뀌어서 n-n분의 n b 벡터 마이너스 n a 벡터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그러한 벡터가 되는 거고. 그럼 또 뭐가 있었어? 이런 거 있었죠. 뭐 중점 벡터도 있는데 중점 벡터는 그냥 몇 대 몇으로 내분이야? 1대 1로 내분이죠. 그럼 요거 빼고 뭐가 있냐면 3개가 나왔어. 좌표가 나왔어. Q가. 예를 들어 여기 C점이 하나 더 있어. C. 그러면 C에 대해서 이 벡터를 C 벡터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3개가 나왔으니까 이 벡터에 뭘 구해보고 싶냐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해보자는 거야. 무게중심.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가 있겠지. 그러면 G라고 하면 이 해당하는 이 O에서 가는 이 벡터를 G 벡터라 그러죠. G 벡터라 그러죠. 그럼 저 G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 무게중심에 우리가 좌표 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게. 그럼 어떻게 되겠다? 이 G 벡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G 벡터는 저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눈 거? 3으로 나눈 거로 생각하자라는 게 결국엔 지금 제 내분, 외분, 그리고 무게중심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치 벡터라는 건 시점이 5가 돼서 결국 종점에서 그리고 위치가 됐던 위치 벡터에서 우리는 지금 내분, 그리고 외분, 그리고 무게중심 벡터를 구하는 방법에서 배웠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좀 보기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부터 기본문제 쭉 풀게요. 그렇죠? 자, 기본문제 98번이고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먼저 그렸는데, 자, 삼각형 OAB에서 OA의 중점을 C라 그러고 BC의 중점을 D라고 하고 또 DA의 중점을 E라고 하자. 또 A와 B를 2대 5로 내분하는 점을 F라고 하자. 그랬을 때 OA 벡터를 A 벡터, OA 벡터를 A 벡터. 이 OA 벡터를 A 벡터. 그리고 이 OB 벡터를 B 벡터라고 할 때 1번 이거를 구하래. 1번 OE 벡터를 구하시오. 그리고 OF 벡터를 구하라. OE 벡터랑 OF 벡터를 각각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먼저 구하는 게 쉽겠냐? 야, OE가 구하기 쉬울 것 같아? OF가 구하기 쉬울 것 같아 지금? 누구? 뭐라고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니? 한창인가? 뭐가 쉽죠? OF가 쉬워? 왜? OF는 말 그대로 A, B를 그냥 뭐하는 벡터니까 내분하는 벡터지. 몇 대면? 2대 5로 내분하는 벡터니까 OF 벡터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공식을 쓰면 될 것 같아. 따라서 OF 벡터를 구해볼까요? OF는 몇 분의 야 곧바로 7분의 맞죠? 어떻게? 크로스 곱하면 될 거니까 O A 벡터 더하기 2 B 벡터라고 곧바로 쓰면 되겠다는 거죠. 맞죠? 두 개를 더하고 얘랑 곱하면 되겠다.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 OE 벡터를 보고 있고 OE 벡터. 자, OE 벡터 갑니다. OE 벡터라는 거는 요 벡터인데 이 벡터는 첫 번째 A와 D를 뭐 하고 있는 거지? A와 D의 중점이기 때문에 A, D의 중점 벡터를 먼저 써야 돼. 중점 벡터 1대1 대분. 자, 가볼게. 그럼 얘를 일단 이렇게 돼야 돼. 2분의 5A 더하기 5D라고 씁니다. 아, A와 D의 중점 벡터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누굴 구할 거냐면 5A는 이미 A 벡터라고 나왔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만 이 OD 벡터죠. OD 벡터를 또 바꿔봐야겠네요. OD 벡터는 또 누구의 중점이냐면 B와 C의 중점이 되겠지. 그럼 써볼게. 그럼 얘가 2분의 얘를 A 벡터로 바꿉니다. 더하기 얘가 2분의 자 OD는 OB와 OC의 중점이야. 맞죠? 그럼 OB는 그냥 뭐야? B 벡터고 OC지. OC는 또 얼마야? 곧바로 OC는 2분의 1 A 벡터만 되겠더라. 따라서 이런 걸 정리하면 되겠더라. 그럼 얘를 좀 정리해볼까요? 그럼 얘를 정리해볼까요? 얘가 2분의 얘가 4분의라고 얘랑 만나 4분의라고 얘랑 만나면 4분의 5가 됩니다. 너 여기가 2분의 B벡터가 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쓰면 보기 좋게 그냥 8로 통분할게. 8로. 그럼 8분의 5A 벡터에 더하기 여기다가 7해서 2B벡터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무튼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방금 배웠던 내분 벡터, 중점 벡터를 이용해서 얘를 이쁘게 썼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얘와 얘가 말이야. 잘 봐. 얘와 얘가 무슨 관계냐면 실수배 관계를 가져. 즉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얼마를 곱해버려. 7분의 8을 곱하면 그게 누가 돼? 5F가 되더라. 그 얘기는 뭐야? 5,2의 실수배가 5F가 된다는 거는 이거가 무슨 상에 있다? 일직선상에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2번입니다. 2번. 얘가 일직선상에 있음을 보여라. 아, OF 벡터는 OE 벡터의 실수배 7분의 8배가 되겠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 아,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을까요? 내분점과 중점 벡터의 공식만 쓰면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뭐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으로 가볼게요. 평면. 아, 평면은 공간으로 가볼게요. 공간. 자, 이번에 공간에서 9번이고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면체 ABCD가 있어. 사면체 ABCD가 있습니다. ABCD. 그랬을 때 공간의 한정 5에 대하여 공간의 한정 5인데 그건 일단 그림에 안 나와 있는 상황이야. 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내가 5는 아무 데나 찍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걸 그냥 원점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이런 얘기예요. OA 벡터. OA 벡터를 A 벡터라고 하자. OA 벡터를 A 벡터. 이렇게 붙이는 거야. 또 OB 벡터를 B 벡터. OC 벡터를 C 벡터. OD 벡터를 D 벡터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뭘 구할 거냐? 1번. 이걸 구하래. ABCD의 무게중심 벡터. 아니죠. ABCD 아니라 BCD.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G. 무게중심을 G라고 하자. 그래서 무슨 벡터를 구할 거냐면 OG 벡터를 구하래. OG 벡터를 구하시오. 근데 우리가 뭘 배웠어? 한 평면에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이놈의 무게중심 벡터를 구하는 거 아까 썼죠? 이거는 곧바로 뭐가 된다고요? OG는 이 세 점에 대한 벡터에 대해서의 결국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3분의 그리고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겠다로 구할 수가 있겠고. 맞죠? 아까 무게중심 벡터. 그 다음에 2번은 이런 얘기 할게. A와 G를 3대1로 내분한 점을 H라 그랬을 때 저 OH 벡터를 구하라. OH 벡터를 구하라. 이걸 구하라. 알았죠? 그럼 이것도 말 그대로 결국 이제 내분 벡터야. 그럼 얘는 어떤 상에 있는 거야? AG상의 3대1로 내분하는 벡터니까 결국엔 얘는 A 벡터와 이 OG 벡터를 결국엔 3대1로 내분하는 벡터를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OH는
OH는 곱하기 써보자. 몇 분의가 되냐면 두 개를 더하니까 4분의 1하고 얘랑 만나고 1 곱하기 A 더하기 3하고 OH가 만나서 3 곱하기 3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겠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착 지우면 얘가 4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더하기 D 벡터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죠? 지금처럼 무게중심 벡터를 또 이용해서 그냥 간단히 구하고 또 공간에서 똑같이 내분 벡터를 이용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은 10번 해볼게요. 10번 해보세요. 10번 문제가 좀 중요하고요. 이 10번 문제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간 벡터의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내용들인데 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을 경계로 하여 두 점이 있어. 직선 L을 경계로 해서 두 점이 있어.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이런 얘기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 이르는 거리가 여기는 얼마냐면 6이 되겠고 여기는 얼마래요? 9가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 그 다음에 직선 L 위의 점 P에 대하여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래. 절대값 P A 벡터 더하기 이 PB 벡터의 합에 대한 절대값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 이놈의 최소값을 구하란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말이 뭔지 해석을 좀 해봐야 돼. 이 말은 뭐냐면 PA 벡터 얘와 PB 벡터 얘 맞죠? 그런데 이놈의 몇 배 한 거? 2배. 여기 알았지? 여기 2배 한 거야. 두 개를 뭐해? 벡터를 더하자 라고 나왔죠. 두 개를 더하래. 야, 두 개를 벡터를 더한다라는 거는 이제 시점이 똑같은 거야. 여기다 뭘 그려야 돼? 뭘 그려? 평행 사변을 그려서 저 대각선의 길이지. 아무튼 그래. 미안해. 그런데 그럼 요놈의 무슨 값을 구하래? 요놈의 길이의 가장? 이놈의 길이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P가 어떻게 와야지 저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 길이가 최소가 올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뭐 P가 또 여기 있으면 뭐 이렇게 또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면 어딘가 있겠지? 근데 그림을 구하래.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 길이로 해석해서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 문제가. 그러지 않아요? 왜? P마다 이거 계속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웠는데 이렇게 여기에는 1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2를 곱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런 상황의 문제는 뭘 쓴 거 같니? 얘가 내분. 즉 뭐냐? 얘가 내분했다라는 걸 써서 풀라는 얘기야. 즉 얘가 몇 대면 내분이냐? 그걸 얼마로 나눠야겠어, 당연히? 3으로 나눠야겠지. 그걸 얼마로 곱해줘? 3으로 곱해주면 얘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말이 결국에는 A와 B를 말이야. A와 B를. 이 A와 B를 지금 PA와 PB로 해서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냐면 이거 잘 봐야 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냐면 여기에 1이 곱해지고 여기에 2가 곱해졌단 말이야. 여기에 1이 곱해지고 몇 대 몇이다? 2대 1로 내분하는 벡터가 돼. 얘는 말이야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점을 내가 Q라고 잡으면 결국에 이 PQ 벡터라는 것은 얘랑 곱해지고 얘랑 곱해지니까 지금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벡터가 돼. 따라서 이 놈은 너네가 잘 외워둬야 될 게 이제 매번 이게 이렇게 그리는 거니까 요게 이제 반대 숫자가 그거의 몇 대 몇인지가 보여. 여기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으면 A, B는 2대 1로 내분이야.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그래도 외워놓고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2대 1로 내분이야. 자, 그럼 이렇게 써도 되겠네. 얘는 하나의 문자를 이제 뭐라 쓰면 되냐면 이 벡터는 뭐랑 똑같다? P, Q 벡터랑 똑같으니까 얘가 3 곱하기 절대값 PQ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네. 이 PQ 벡터의 길이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소를 구할 건데 P라는 건 직선 L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의 최소값은 당연히 어떻게 구하겠니? 어떻게 구하겠어? 결국에는 Q에서 이 직선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점을 우리가 결국에는 P라고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래야지 이 거리가 당연히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항상 얘는 뭐보다 3의 P 다시 Q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따라서 우리 이놈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더라.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을 선생님이 가르쳤던 거 사다리꼴에서 얘와 얘의 길이 여기에 길을 할 때 요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그걸 뭐라 그랬어? 3에다가 어떻게? 두 개를 더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자. 따라서 18 더하기 6이 되겠도록 구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또는 이 방법이 어려우면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 이렇게 하면 된다 했죠. 얘를 여기다 수선에 8을 내려. 여기서 끝잖아. 수선에 8을 내려. 그럼 당연히 이걸 얼마 먹고 들어가는 거야? 6을 먹고 들어가고. 그럼 이만큼 얼마야? 3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은 게 2대 1. 그럼 밑변의 길이가 당연히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얼마가 돼? 얼마가 돼? 어렵니? 2대1 3이면 여기 얼마야? 2 이렇게 되겠지. 두 개를 더 얼마다? 8이다. 그래서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걸로 해서 이걸 증명해줬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됐죠? 우리와 같이 있어요. 충분히? 저 밑에 거 8을 네? 밑에 거 8 안 나오는데 이게 8이 안 나와? 앞에 3 곱해주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무슨 길이 구했는데 야 그래서 PQ 이거 길이 구했는데 이게 8이 나왔다. 여기 3이 계속 곱해지니까 3은 나중에 곱해야 되고. 자 알았죠? 자 그렇더라. 괜찮아. 풀어줬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고요. 내가 지금 그 다음에 설명할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얘들아 어려워. 어렵다기보다는 너네가 앞으로 이 문제가 엄청나게 자주 나한테 물어볼 거야 아마. 니네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 이 문제 나한테 자주 물어볼 거니까 오늘 제발 잘 듣고 왜 그런지 그리고 나도 앞으로 이렇게 풀겠다는 걸 좀 잘 생각해 줘야 돼 이 문제가. 자 가볼게요. 그럼 이번 문제는 11번 이거 한번 읽어보자. 또 삼각형 OAB 삼각형 AOB가 있는데 OB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잖아. OA의 3등분점 중에서 얘를 3등분점 중에서 O에 가까운 점을 N이라고 하자라고 나왔어.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 AM과 그리고 BN의 교점을 P라고 하자. 그 다음에 OM 벡터를 이 OM 벡터를 A 벡터라 하자. 그리고 OM 벡터를 뭐라고 하자? B 벡터라 하자. 그랬을 때 무슨 벡터로 구할 거냐면 OP 벡터로 구하래. 이 OP 벡터를 A와 B 벡터로 표현하래. OP는 이거죠. OP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하자라는 게 이게 마지막 문제 되겠다. 이게 얘들아 어려워. 왜 어렵냐면 또 내가 얘기하면은 그러려는데 나중에 혼자 생각해야 되게 어려운 문제야.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OP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어떨 때를 배웠냐면 얘와 얘가 뭐가 나왔을 때 B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구할 수가 있었어. 왜? 내분 벡터 지금 이용하면 되잖아. 왜? 얘는 결국 P라는 거는 A, P, M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맞잖아? 그리고 우리가 있는 OA 벡터는 A 벡터의 몇 배야? 3배지. 즉 얘가 몇 대 몇인지만 알면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 맞죠? 근데 중요한 게 몇 대 몇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또 얘가 어떻게 모르면 이렇게 봐봐. 이렇게 봐도 얘가 지금 얘가 일직선상에 있는 건데 만약에 얘와 얘가 몇 대 몇인지 알면 이 벡터가 2B 벡터니까 또 얘를 표현할 수가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게 몇 대 몇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풀겠냐? 방금 얘기한 대로 푸는 거 뭐냐면 얘가 몇 대 몇인지 모르고 얘가 몇 대 몇인지 모르지만 결국 이 벡터는 하나야. 두 개의 벡터가 같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벡터의 비를 내가 임의로 정할 건데 이게 요령이야. 어떻게 잡을 거냐면 M 대 N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이렇게 할게요. 두 개를 더해서 1을 만들 거야. 그 비를. 그래서 여기를 M 대 하나를 1마 M이라 잡고 이렇게 잡자. 그럼 B는 지금 M 대 1마 M이고 더해서 1이 되게 만들 거야. 또 이쪽은 N 대
1마 n이라고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 겁니다. 결국 이 OP 벡터는 m과 a를 m 대 1마 m으로 내분하는 벡터면서 또 이 OP 벡터라는 거는 b와 n을 1마 n 대 n으로 내분하는 벡터인데 두 개는 같은 놈이다라고 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OP 벡터를 표현할 방법이 두 가지라고 써볼게. 일단은 여기부터 자, 내분 공식 쓰니까 두 개를 뭐하고 더하고 그럼 얼마야? 분모가 얼마가 돼? 1이 되고 얘랑 곱하는 거지. 그러면 몇에 뭐가 되는 거야? m 곱하기 3a 벡터가 되는 거야. 또 얘랑 얘가 만나니까 더하기 1마 m의 b 벡터가 된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 또 OP는 또 뭐라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아, 이쪽으로 바라보면 얘가 a 벡터와 2b 벡터를 1마 n 대 n으로 내분하는 벡터가 되겠고 마찬가지 분모는 1이 되면서 1마 n하고 얘랑 곱하니까 여기가 1마 n의 a 벡터 더하기 마찬가지 지금 n하고 2b 벡터가 만나니까 맞아 n하고 2b 벡터 n 곱하기 2 b 벡터가 되겠다. 하지만 두 개는 뭐한 벡터? 같은 벡터다. 그래서 같다라고 하니까 방정식으로 쓰면 3m은 1마 n이 되겠고 1마 m은 2 곱하기 n이 되면서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n이나 m은 아무거나 볼게. n 구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러면 m은 얼마가 되니까 m은 지금 1-2n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어. 계산할게. 세배하면 3-6n은 1마 n이면서 또 넘어가면 2는 5n이니까 n은 5분의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다 5분의 1만 집어넣으면 5분의 1만 집어넣을게요. 5분의 1을 집어넣으면 5분의 3 a 벡터 더하기 5분의 1을 집어넣으면 5분의 4 b 벡터가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 싶었던 벡터가 되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니네가 이 문제를 풀 때 여기를 m 대 1마 n 대 1만을 잡는 게 어렵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거 이런 겁니다. 이 관계를 본 적이 있느라는 거. 어떤 관계냐면 이 관계를. 자, 얘들아 이 관계 본 적이 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 숫자. 이거 뭐였어?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이야. 뭐냐면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지금 b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일직선상에 있을 조건으로 그냥 써도 상관이 없어. 굳이 b를 안 나누고. 그래도 마찬가지 그 벡터는 서로 같다. 얘가 일직선인 이 벡터가 같다라고 해서 틀에 상관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유제를 먼저 좀 풀어볼게요. 유제를 풀고.